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2022년의 해가 지고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떠올랐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2022년 대한민국의 무역 상황이 어땠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2년도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해외 바이어들의 왕래도 잦아지면서 오프라인 대면 수출 상담회에 대한 기대도 커졌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2022년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는 472억 달러, 하나 약 60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대했던 바이어와의 만남은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고 수출 시장은 한겨울의 한파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무역 시장의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바이어와 셀러 그리고 에퀴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은 비셋을 통해 진행되었던 수출 상담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2022년도 하반기 대한민국 수출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는 총 106회 수출 상담회가 비셋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상담 건수는 16,224건이었고 수출 상담액은 420억 달러, 하나로 약 52조 원의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월 평균 2,704건, 한화 약 8조 원의 상담이 이루어졌네요. 7월에는 총 791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수출 상담액은 3억 달러, 하나 약 3,7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중 유일하게 1,000건 미만의 상담이 진행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네요. 반면 11월에는 총 5,114건의 상담이 200억 달러, 한화 약 25조 원의 규모로 이루어지면서 하반기 중 수출 상담이 가장 활발한 달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수출 상담회에 참여한 해외 바이어 기업 수를 살펴볼까요? 2022년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상담회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가 활발했던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바이어 수가 감소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상담회는 시공간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참여도가 훨씬 더 높은 편이기 때문이겠죠. 특히 1년 중 수출 상담회가 가장 활발하게 열리는 9월에서 11월 동안 바이어 수가 9월에는 9%, 10월에는 18%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상담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의 데이터를 확인해 볼까요? 2021년도와 비교하여 2022년 하반기 수출 상담 건수는 월 평균 약 1.8배 증가하였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각각 98%, 101%, 161% 증가한 상담이 진행되었고 특히 11월은 21년도 대비 약 2.6배 증가한 5,114건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답니다. 이걸로 확실히 한 바이어당 수출 상담 건수는 온라인 상담회에 비해 오프라인 상담회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올해 2023년에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상담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월별로 하반기 비셋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7월 수출 상담회의 비수기를 채웠던 인도 1년 중 가장 뜨겁지만 사실 수출 상담회는 비수기라 할 수 있는 7월 하지만 2022년 7월은 유독 인도 바이어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달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인도 바이어의 수출 상담이 총 130건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상담 건수 중 약 1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93건은 기계기술 분야에 대한 상담이었는데요. 이렇게 기계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이유로는 지난 2021년 모디 인도 총리의 운송수단 간 연결성 제고 및 인프라 부흥 계획이 그 배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인도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정책 관련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국내 기계 및 기술 분야 업체 관계자 여러분은 떠오르는 인도시장의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8월 다소 주춤해진 주력시장 중국 항상 국내 기업의 든든한 수출 파트너였던 중국 하지만 2022년도 하반기부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코로나로 인한 해외 출국 금지가 수출 감소세의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8월에 진행된 수출 상담의 총 상담 금액 중 59%인 약 7억 달러를 중국이 기록하면서 여전히 한국 수출 시장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2년도와 같은 규제가 지속된다면 올해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출 방식과 변화를 통해 돌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중국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한 국내 업체 A사의 경우 단순 납품 방식이 아닌 프로젝트에 따른 우선 협력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한 것으로 변화를 꾀하기도 했고요. 국내 업체 B사의 경우 중국 타오바오에서 분리된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모를 통한 제품 판매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수출 방식의 변화를 통해 회복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더욱더 성장하는 문화 콘텐츠 시장.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서 K-방역까지. 한국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이 표현은 이제 K-콘텐츠로도 그 입지가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2년 9월에는 전체 3,769건의 상담 중 18%, 총 709건의 수출 상담이 문화 콘텐츠 분야에 해당하는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종목인 전기전자, 기계기술, 그리고 미용 화장품 분야보다도 앞선 수치라고 하네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세계 각국의 바이어가 아이돌이나 드라마 관련 굿즈뿐만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한 바이어는 한국 작품을 접할 기회는 적었지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OTT 플랫폼이나 영화관에서도 배급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는 미국, 일본에 비해 캐릭터 IP가 약하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극복한다면 성장할 일만 남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 앞으로 세계 무역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10월, 다시 찾아온 한국 수출 시장의 주역 화장품. 10월 전체 상담 3,886건 중 52%인 2,033건은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용 화장품 분야가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출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브랜드 제품이 아랍에미리트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인 페이시스에서 매출 2위를 달성하기도 했다네요. 사실 미용 화장품 분야는 그동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국내 기업들이 동남아, 북미 판로까지 개척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조품이 생산될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그 입지와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K-뷰티. 올해는 또 어떤 신기록을 세울지 기대가 되네요. 11월, 22년도 최고 수출 상담액 달성. 그 이유는 2022년 중 가장 높은 수출 상담액을 달성했던 11월. 수출 상담액은 무려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3,538% 증가한 수치라니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의외의 국가에서 이런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는 건데요. 바로 케냐입니다. 케냐와 우리나라의 무역은 소비재, 식품, 에어컨이 주요 거래 품목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케냐 정부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ITS의 도입에 집중함에 따라 그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 기업들과의 많은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지능형 교통체계는 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지구 반대편의 케냐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라니 한국의 기술력 정말 자랑스럽네요. 12월, 2022년의 마지막 한국 대표 수출 품목 3대장의 마무리. 2022년의 마지막 달까지 해외 바이어와 국내 셀러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12월 수출 상담 건수는 총 1,659건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상담회가 진행되어 해외 바이어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수출 품목으로 꼽히는 기계기술, 생활용품, 그리고 전기전자 분야가 각각 18%, 17%, 16%로 수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특히 생활용품 분야에서 상담을 진행한 바이어 B사는 현재 시장 내 값싼 중국산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 중국산 대비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국내 업체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전기전자 제품 분야의 바이어 C사는 고객을 위해서라면 자금 제품까지 개발할 정도로 적극적인 점을 국내 업체의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 기업의 모습에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하나의 품질 보증서가 되어가고 있는 2022년 마지막 달이었네요. 이렇게 2022년 하반기 수출 동향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전문가들은 2023년도 세계 경제 회복 동력의 지속 저하를 예상하며 한국의 수출 시장 전망 또한 그리 밝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잃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 맞춰 변화하며 마지막까지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노력했던 우리에게 희망은 다시 한번 찾아올 것입니다. 올해도 모든 수출 상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빗셋은 더욱더 다양한 기능과 함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빗셋. 지금 바로 링크를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